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데 그나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간간히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곧 여름방학이랍니다. 네. 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름방학은요, 겨울방학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길어야 딱 한 달, 그러니까 4주입니다. 한 달, 4주.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전체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좀 줄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뭐 3주.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4주가 아마 진행될 겁니다. 어떻게 여름방학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직 여름방학이 되려면 한 2주, 3주는 남았고요. 네, 벌써부터 준비를 하나요?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 예상컨대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 방과후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방과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또 많이 학원들을 보내실 가능성도 높고요. 또 이 영상은 언젠가는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제 여름방학 방과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기가 보통 여름방학 방과후 신청을 받는 시기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받고 그 시기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겁니다.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아이가 방학하고 나서 이제 가족여행을 잡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안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도 어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다 오시겠다고 잡으실 수도 있고요. 단 이겁니다. 여름방학 중에 가족들이 함께 어느 곳으로 간다.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간다. 가능하면요.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다녀오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야 한 달이라고 하는 그 4주라고 하는 방학을 온전히 흐름이 끊기지 않게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여름방학 방과후 교실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보내더라도 중간에 휴가를 며칠 다녀와 버리면요. 사실 거의 일주가 흐지부지 됩니다. 다시 무언가 시작하려면 마음 잡고 시작해야지 하면 방학이 한 절반 지나가고요. 그리고 금방 개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방학 전에 어떻게 휴가를 다녀오나요? 가정체험 신청서를 내고 다녀오면 되죠. 학기 말이면 어차피 학교 진도도 이제 다 끝난 상황일 거고요. 방학하기 한 주 전이나 또는 방학식 날 2, 3일 전에 가정체험을 떠나면 그날부터 아이들은 이제 방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휴가를 다녀오고 나면 남은 한 달을 쭉 지속성 있게 보내는 겁니다. 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온전하게 확보하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인가? 보통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것은 올바른 습관을 잡는 기간으로 잡습니다. 좀 길어요. 12월부터 2월까지라고 이렇게 보통 길게 잡는데요. 여름방학 한 달 가지고는 습관을 자리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요,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성취를 했다. 그런 성과 위주의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학습적으로 생각하실 테니까 학습적으로 생각한다면 암기 위주의 집중 학습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예체능 쪽에 있다면 뭐 악기에서 뭐 어떤 몇 개의 곡을 집중적으로 연습한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을 이 한 달 동안 반복해서 익히겠다 하는 집중적인 시기를 갖는 것을 권합니다. 집중, 반복, 암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요즘 같은 시기에 지금 암기라니요. 창의, 융합,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그런데요, 융합교육이나 창의력 교육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단시간에 성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 공유하는 태도, 토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겁니다. 여름방학 한 달 정도 반짝 집중했는데 뭔가 창의력을 높인다? 그런 성과 없습니다. 제가 여름방학 중에 어떤 암기나 훈련이나 연습이나 그런 것들 위주의 집중, 학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한 겁니다. 여름방학이 지났을 때, 이것만큼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 더 이렇게 내면에 쌓였네? 하는 향상된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구체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2학기를 자신감 있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학습하려는, 무언가를 도전하려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는,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러한 심리적인 마음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만 집중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암기 학습이나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일단 학습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학년 경우에는요, 수학 연산 암기를 추천합니다. 수학 연산도 암기가 있나요? 그럼요. 일단 구구단을 정말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구단이 충분해지면 단계를 높여서 15단까지 외우게 해주면 좋습니다. 아니, 15단 외우는 게 수학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교육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은 일단 성취감 측면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언가 반복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하면서 체득되는 그 느낌을 맛보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경험은 학습에 자신감을 줍니다. 이 밖에도 초등 영어 단어 또는 한자를 정리해 놓은 책 한 권을 정해서 여름방학 동안 소리내서 외우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얇은 책 한 권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다 외웠다는 성취감은요, 초등학생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자, 그러면 고학년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암기하게 합니다. 초등 수학 사전을 사용해도 좋고요. 가급적 3학년부터 6학년 교과서에 나온 개념들을 직접 공책 하나에 옮겨 적게 하고 그 한 권의 공책을 스스로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3개를 적고 외우는 거죠. 그렇게 중얼중얼 무언가들을 계속 하다 보면 초등학생들의 암기력이 내가 생각보다 상상 이상이네 하고 아이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한 권 정도의 분량을 여름방학 중에 암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전거 타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던가 또는 그림에서 스케치를 한다던가 등등 반복해서 집중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30일 동안 내가 어느 정도 향상됐는데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암기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지겨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아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게요, 지겨울 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며칠만 하다가 멈추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한 권이라고 하는 구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권의 분량의 한자를, 영어 단어를, 수학 개념을 암기했다고 느끼면 그 만족감은 지겨움을 뛰어넘습니다. 여름방학 한 달 적절한 분량의 얇은 책 한 권을 집중해서 외우도록 격려하고 체크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거 이것저것 막 하려고 욕심내시면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싫어하면 어떡하냐? 물론 당연히 하고 나서 보상을 주셔야죠. 매일 저녁에 계획된 분량의 암기 내용을 체크하는 시간을 기다려지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영어 단어 30개였다면 25개 이상을 맞추면 이어서 바로 본인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아이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추어서 보상을 주시면 되고요. 방학이 끝날 즈음에
이제 30개 곱하기 30일 하면 900개 정도가 되겠죠. 900개 정도의 단어책 한 권을 암기한 날은 같이 뭐 영화도 보고 케이크 잘라서 같이 먹기도 하고 정말 뿌듯한 개학을 맞이하는 뭔가 그런 행사를 하시면 아이들도 내가 이걸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방학 중에, 여름방학 중에 학부모님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고학년의 경우라도 혼자 집에 있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 방학 방과 후 또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평소 학교 다닐 때보다 이제 일찍 집에 오게 되면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4학년 이상 되면 뭐 아파트 문도 잠그고 2-5시간 정도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을 그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 혼자만의 시간은 스마트폰 게임 속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뭐 호기심에 낯선 사람들과 SNS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2016년에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이용 시간보다 방학이면 약 한 10% 이상의 시간을 더 많이 스마트폰에 노출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고요. 아이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평소보다 1시간 혹은 2시간씩 더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방학 한 달을 그렇게 꾸준하게 노출돼서 돌아오면 거의 100% 스마트폰 중독이 된 채로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에 그 중독의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됨을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방학은요, 전적으로 가정에서 무언가를 주도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 안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간혹 애들은 그냥 놀면서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방학 내내 알아서 놀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노는 게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노는 것도 계획성 있게 교육적 의도를 갖고 다양한 체험을 구성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고 학습, 민성, 뭐 관계성에서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간의 간극이 점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름방학 중에는요, 아이들이 자기 능력의 한계가 생각보다 좀 높았네 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방학이 시작되려면 이제 2주, 3주 남았고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번 30일 동안 무언가에 집중할 것인가 한 가지 포인트 꼭 잡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성취감이 내가 이 정도였네 하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초등사이다 김선호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